안녕하세요. 한달에 한번 미국 주식입니다. 이번에는 저번에 주식 고르는 법, ETF 고르는 법, 미국 주식에 왜 투자하는지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, 오늘은 조금 다르게 무슨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해보니, 제가 1억을 한번 모았었는데, 그때 모으면서 그리고 모으고 나니 들었던 생각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. 지금 밤 10시 55분인데 잠자기 전에 한번 생각 좀 정리해보고 자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? 일단 1억을 모은 계기부터 얘기를 해볼까요? 메모장을 또 꺼내야겠죠? 1억을 모은 계기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. 그냥 이제 입사하고 남들 1억 모으기 어렵다 얘기하잖아요. 그런 거를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요. 얼마나 어려운지. 느껴보고 싶다. 얼마나 어려울까. 그래서 제가 1년차 때 한 3,3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성과급 빼고,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정말 악착같이 모은 것 같아요. 물론 1년차 땐 3,300이었지만 2년차 땐 4,000 중반이 되고 3년차 땐 5천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. 어떻게 연봉이 그렇게 팍팍 뛰냐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, 저희 회사는 좀 특별하게 1년차 때는 성과급이었고 2년차 때는 1년차에 근무한 수만큼 성과급을 주며 3년차 때는 성과급이 풀로 들어옵니다. 그래서 1년차가 3년차라 3천만 원이면 2년차는 4천만 원대가 되고 3년차는 말 그대로 진짜 연봉인 5천만 원대가 들어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모으는데 어떻게 모았을까요? 뻔하죠. 저는 개인적으로나 그때 당시에 또 주변 말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해서 주식을 싫어했어요. 그럼 부동산이 되냐? 안 되잖아요. 왜? 돈이 없잖아요. 부동산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캐시가 없음. 주식은 싫음. 결과적으로 예적금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래도 다행인 거는 1금융에는 안 넣었어요. 그래서 상호저축은행인가요? 상호금융? 예를 들면 새마을, 신협 이런 곳 가서 여기서 적금 예금했습니다. 여기가 장점이 일단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험을 해줘요.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새마을이나 신협이 뱅크런 되면 토마토 저축은행인가요? 그 사태처럼 되면 제가 집어넣은 돈에 맥시멈 5천만 원까지 세이브를 해줍니다. 이게 아마 은행마다 다른 것 같아요. 은행마다라는 게 그러니까 새마을 5천만 원, 신협 5천만 원 이런 식일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새마을 따로, 신협 따로 해서 한 3년을 그렇게 모으는 것 같아요. 3년을 정확하게 한 3.6년? 3.5년 그러니까 3년하고 6개월 정도 거의 안 쓴 거죠. 1, 2, 3년 차 때까지는 돈을 잘 안 썼어요. 그렇다고 연애를 할 때 돈을 안 쓴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걸 안 한 것도 아니고 제 기준에선 그래요. 지금 돌아보면 진짜 많이 아껴 썼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, 그래도 1년마다 해외여행 그래서 가서 좀 편하게 쓰고 이런 거 감안하면 그렇게 또
뭐 호화롭지 않은 그런 뭐 생활을 하지 않은 건 아니다. 그러니까 호화롭게 생활을 했다. 나름 그래도 쓰면서 썼다. 근데 제가 뭐 사치품 개인적으로 진짜 싫어하고요. 하나 사면 오래 써요. 그래서 물건을 잘 안 바꿔요. 옷도 지금 몇 년째 입는 게 얼마나 많은데. 뭐 이렇게 들으면은 뭐 완전 구두쇠 같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제 성향이 그렇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실용적인 걸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사치품도 뭐 시계 같은 걸 산다 치면 뭐 오래 쓰면 되죠. 뭐 컴퓨터도 오래 쓰면 되고 핸드폰도 오래 쓰면 되고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바꾸는 주기가 뭐 짧으면 되니까요. 그래서 아무튼 예적금으로 한 3년 동안 그렇게 모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엑셀로 기록을 했었는데 기록을 해보니까 그 세후 연봉의 한 60%는 다 예금하고 적금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될 수 있죠.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? 왜냐면은 일단은 회사가 가까워요. 뭐 대중교통으로 30분 안 걸립니다. 30분 걸리겠네요. 30분 걸리는데 뭐 가까웠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취를 제가 안 해요. 그러니까 본가에서 다니니까 뭐 돈 나갈 일이 없습니다. 뭐 밥도 집에서 먹고 뭐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가스, 뭐 전기, 수도 뭐 이런 게 돈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. 공과금이. 그렇다 보니까 아끼기가 쉬웠던 것 같고 차도 없고 왜냐면 회사가 가까운데 굳이 자동차를 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적금하고 예금하는데 충분했던 것 같아요. 뭐 물론 전 3년 동안 성과급 손에 건드려 본 적이 없어요.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도 뭐 월급이랑 성과급은 다 주식 사는데 미국 주식 사는데 쓰지 다른 데 쓰는 건 없어요. 그래서 한 3년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3년, 3.5년 3년하고 6개월 정도 걸렸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부모님한테 감사하게도 부동산 증여를 받았어요. 그러면은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랑 취득세를 냅니다. 그 증여세랑 취득세를 내는데 제가 그때 제가 실제로 돈을 1억이 담긴 거는 딱 한 번 봤어요. 왜 그러냐면 그 예금은 1년 예금을 하잖아요. 적금도 만기가 오잖아요. 그러면 적금이 만기로 오면 1000만 원, 한 180만 원, 200만 원, 한 2천만 원 좀 안 되겠다. 한 2천만 원 안 되는 돈이 생기면 그 적금을 해서 1년 동안 그걸 이제 예금으로 돌리고 예금은 다시 예금으로 돌리고 그러면은 제 수중에 돈이 들어온 걸 못 본 거죠. 통장에. 그래서 이제 증여세랑 취득세를 내게 되니까 진짜 다 긁어 모았어요. 수협에 있는 거, 새마을에 있는 거, 그리고 청약, 주택 청약에 있는 거 다 끌어모으니까 1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. 1억 2천인가 1억 4천인가 그랬어요. 근데 이제 정말 약간 허무했던 게 증여세랑 취득세가 1억이 넘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1억 4천인가 그랬어요. 그래서 지금 다 1억 2천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내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어떻게 마이너스 통장 돌았죠.
그냥 신용대출 뚫어서 그냥 한 번에 받는 것보다도 그냥 마이너스 통장 뚫어놓고 필요한 금액만 빼다 써서 그렇게 갚았습니다.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허무해요. 1억 모으느라 뭐 원래 제 담배도 안 하니까 돈 들어갈 일도 없고 술도 많이 마시지도 않아서 뭐 많이 마실 때 많이 마시지만 뭐 중독처럼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돈 아끼면서 그렇게 모았는데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이제 계좌이체를 하잖아요.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날라오거든요. 그 종이가 지로라 그러네요. 날라오면 QR코드 찍고 QR도 아니었다. 그 계좌번호 있어요. 거기다가 보내요. 돈을. 터치 3번 했어요. 1억 2천 한 방에 사라지더라고요. 이거 보니까 너무 허무하다. 어쩔 때는 되게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데 물론 뭐 편하게 살면 1억 한 번 안 모아도 되죠. 근데 모아보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고작 그 세금 내는 다 내지도 못하고 대출까지 받아서 내고 그렇게 한번 날아가는 거 생각하니까 좀 허무하더라고요. 근데 한편으론 그 1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1억이 생각보다 작아요. 어찌 보면 근데 작아요.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그때 당시 뭐 LTV나 DSLR 규제도 없고 하니까 뭐 빚내서 집 살 수 있을 수준이었거든요. LTV가 한 80%까지 됐을 거예요. 서울도. 그때 박근혜 끝물이었는데 최경환이 기재부 장관 하면서 뭐 국무총리였나? 이랬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빚내서 아파트 사라는 얘기가 많았죠. 하우스푸어라는 얘기도 많았었고 그때 샀어야 돼. 그냥 그때는 제 마음의 부채는 안 좋은 거. 빚은 나쁜 거. 그리고 주식도 나쁜 거라 생각했고 계속 예적금만 했더니 했던 건 뭐 세금도 제대로 못 냈다. 뭐 1억을 갑자기 준다 그러면 엄청 큰 돈이지만 그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뭐랄까요 재테크였다. 좀 뭐 풍차 돌리기 이런 멍청한 짓은 안 했고요.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갖다 박았습니다. 뭐 돈 생기면 적금 넣고 예금 넣고 그때 당시에는 그 상호금융 예적금 금리가 한 2.6%에서 3%까지 갔으니까요. 심지어 세금에 대한 혜택도 있어요. 뭐 그 세금 혜택을 없앤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좋았죠. 15% 이런 것도 떼가지도 않았고 15.4%인가요? 그래서 아무튼 모아보고 나니까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. 뭐 여러분들도 너무 돈 모은다고 안 쓰고 그러지 마십시오. 개인의 삶이 윤택한 게 먼저지 않겠습니까?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아무튼 늦은 저녁인데 그냥 자기 전에 들어서 이런 생각이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. 그럼 굿밤 하시고 뭐 그냥 저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. 그나저나 유럽을 진짜 좋아하는데 빨리 유럽 여행을 다시 가고 싶네요. 아니 스페인이랑 독일을 가야 되는데 뭐 처음 가보는 것도 아니고 한데 너무 그립네요. 저 학교 생활도 조금 해봤어서 교환학생으로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. 아무튼 오늘 영상